자, 여기서 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원문에 보면 여명이 처작부. 자, 여명에서는 여명의 명조, 즉 여자의 명조에 있어서는 이 처, 뭐다? 처성으로서 작부, 부성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의 재성은 처가 되고 여자에 있어서의 관이 남편으로 받잖아요. 남편으로 받는데 여기서 여자의 명조에 있어서 처를 여자에 있어서 처성을 즉 여자에 있어서 처성을 작부 남자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에게 있어서 관을 지금 처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처성을 이 남편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용작자 용씨는 작자 자식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자식으로 본다 자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얘기가 결국은 이거예요. 용씨는 뭐다? 남녀공이 용씨는 뭐다? 용씨는 자식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용신을 생해주는 이 구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로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십간개동, 십간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 같다 그 말이죠. 자, 이걸 좀 풀어쓴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여명, 여남명. 자, 여명과 여자의 명주와 여남자의 명주는 여는 뭐뭐와 자 일례 동간 똑같은 사례로 똑같은 사례로 동간 같이 본다 그 말이죠. 함께 본다. 남자 여자 따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육친으로서 따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이 본다 그 말이죠. 특별하게 역은 이제 이건 바꿀 역자로 읽어야 되겠죠. 역 또는 시울이 여기서는 바꾸다로 봐야 되겠죠. 처성위 부성이 처성이 뭘로 바뀔 뿐이다? 부성 지아비로 바뀌는 것이 될 뿐이다 그 말이죠. 이는 어조사이 뭐 말 뿐이다니까. 그래서 결국이나 여자나 남자나 결국 사주 볼 때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다만 처성이 남정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좀 애매한 게 결국은 용신을 놓고 보면 생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처성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처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성으로만 논했지 여자에게 있어서 처성이라는 것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성이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주 명리학에 있어도 남자에게 있어서 처성은 재성을 처성으로 본다고 하니까 처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자 사주에 있어서 처성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 남편을 뭘로 본다? 관성으로 본 것뿐이죠. 이 말은 있을 뿐이지만 처성이라는 것은 여자에 있어서 처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처성과의 부성, 남편성은 서로 바뀌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이건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서로 그게 좀 바뀔 뿐이다 그 말이죠. 자, 남자의 명조에 있어서는 생조하는 것을 용신, 이걸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이제 적자가 들어가 있죠. 워드, 용신 이렇게 되겠죠. 중국말로 하면은 나의 용신가. 여기인데 이걸 좀 생략했다고 보면 되겠죠. 나의 용신, 즉 내 일주. 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주의 일간이에요. 일간. 사주 일간에게 있어서 용신, 즉 결국은 뭐냐면 사주의 용신이겠죠. 사주에 있어서 용신, 용신을 그냥 사주에 있어서의 용신을 이렇게 용신을 생조하는 것을 자는 우리가 불완전명사라고 하죠.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남명에게 있어서는 이 무엇으로서 즉 내 용신, 즉 사주에 있어서 용신을 생조하는 것으로서 자, 이 A, 위, B 그렇죠? 이 위하면 A로서 B를 삼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의 즉 사주 일간의 용신을 생조하는 것을 뭘로 삼는다? 처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용신은 위자성, 용신은 자식으로 본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도 용신은 뭐가 된다? 자식이 되고 자식을 생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처라고 한다 그 말이죠.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여자 명조. 여자 명조에게 있어서는 이 동일한 방식이에요. 용신자. 용신을 성조하는 것으로서 부성, 비로 삼는다. 뭐다? 남편의 성으로 삼는다. 그럼 똑같은 얘기죠. 여자에게 있어서 용신은 똑같이 자식으로 보고 이거를 생조하는 것을 뭘로 본다? 남편으로 본다. 그 말이죠. 남편. 결국은 동일한 구조에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용신을 자식으로 보고 그걸 생조하는 것을 서로의 배우자로 보면 된다. 남자라면 남편, 여자라면 남자라면 부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자, 속이 제처.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속설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상대방을 뭐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속설 속에서는 이제 위처, 그렇죠? 우리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는 재성이 뭐가 됐어요? 처가 됐죠. 그리고 관이자, 관성이 자식이 된다. 이건 왜 되는지를 아시죠? 사주 맥락 강의에서 했는데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 내가 있고요. 내가 재물이나 천을 옛날 개념으로는 그걸 한다고 봤어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또 지배한다. 그래서 재성을 재물도 되고 처도 됐었죠. 근데 이 재성 처가 낳은 자식은 누가 낳아요? 어머니가 낳죠. 그러니까 재성이 낳은 거죠. 재생 뭐예요? 관이죠. 그래서 관은 뭐다?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육친을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논의가 어떻게 관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자식이 되냐. 아버지가 자식을 통제하는 거지. 이런 논의는 있지만 그 사주명략 강의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자 관성이 뭐가냐면 나를 극하는 거죠. 관성이는 뭐예요? 지합이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뭐예요? 내가 낳는 거죠. 내가 아생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극을 받고 남편의 간섭과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거죠. 아생식 또는 상. 요거는 음양이 다르죠. 요거는 음양이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식신이면 여자와 같은 성이니까 음양이니까 딸, 상관이면 아들 이렇게도 뭐 이렇게 보는 법이 있는데 맞지 않겠죠? 옛날에 12명씩 날 때는 어떻게 나겠어요? 12개 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식신상을 보면 이게 뭐가 된다? 자식이 된다는 거 있었죠. 옛날 관법은. 그래서 이재위처. 자, 재성을 처로 삼고 관이좌. 관을 자식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굳이 알지 못한 것이다. 뭘 알지 못해요? 고법. 이게 이제 옛날 법이라는 거죠. 옛날 법에는 오로지 전자예요. 중재관. 재성과 관성을 오로지 중요시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 관법은 재성과 관성을 너무 중요시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관이용. 자, 관성으로서 위용, 용신을 삼으면 그러함으로 이재위처. 재성이 처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 이거는 좀 막연하죠. 관성을 용신으로 삼다. 이거는 지금 옛날 관법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궁통복음하면서 주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갑자기 좀 뭐가 말이 좀 보충돼야 될 것 같은데 옛날 법은 이렇게 이 육신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건 맞지 않다 그 말이죠. 지금보다 하나를 용신으로 보자는 거죠. 용신 하나로 보고 이걸 자식으로 보고 이걸 생존하는 것은 남편이나 쳐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잡을 구자죠. 잡을 집자죠. 그러니까 잡고 잡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에 얽매인다면 그 말이죠. 얽매여서 집착한다면 어찌 능 할 수 있겠는가? 없다.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차리 이러한 이치는 오직 유자죠. 오직 여기에서만 본서 이 책에서만
발하여, 나타내어, 명확히 한 것이다. 무엇을? 그것이 뭐예요? 이거죠. 용신이 자식이 되고 그것을 생조하는 것은 배우자가 될 뿐이고, 옛날에 그 고법에서 말하던 재성과 관성, 이걸 너무 중요시하는 말이지, 그걸 가지고 처와 자식으로 삼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것은 옛날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신을 중심으로 자식을 보고 그걸 생조하는 것을 처와 자식으로 보는 거, 이것을 발견한 것은, 그러니까 발견하여 나타내어 명확히 한 것은 본서가 이 책이, 공통모감이 오직 이 책에서만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한짝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 관법으로, 흔히 말하는 여기서 고법이라고 하는 건데, 재성이나 관성을 남자 입장에서 처나 자식으로 보고, 여자는 관성이나 식신상관을 처와 남편이나 자식으로 보는 관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사주에 여자 입장에서 관이 없다. 그럼 남편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속된 말로 또 남편 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법으로 그 사주 명조에서 용신이 뭔가, 용신을 찾아내 가지고, 용신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에 어떤 편과함이 있어가지고 어떤 오행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 그러면 그 오행에 어떤 해당되는 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식이 없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감명해 보면 육친론으로 봐서 남편이 없는데도 남편이 있거든요. 결혼했거든요.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옛날 국법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이 여기서 공통공감에서 얘기하는 영신론을 가지고 풀이해 보면 어떨까라는, 우리가 착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신을 찾아서 그 영신을 자식으로 보고, 그럼 항상 자식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생존해 주는 거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차나 배우자로 보면은 결혼 못할 남자 없고, 애 낳지 못할 남자 여자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영신이나 이제 그걸 생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 없나를 보겠지만, 물론 용신을 생해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용신을 생해주는 없는 게 오행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가미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육친론과, 그리고 여기서 용신을 중심으로 자식과 그 용신을 생조하는 배우자, 이거를 잘 믹스해서 보면은 우리의 사주를 볼 때 좀 더 다른 시각, 그런 시각에서 이 사주 감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힌트예요, 이거는. 이전에 이제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나가듯이 들었겠지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고전에서 이렇게 이제 이 문구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명할 때 이거를 명심하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이제 사주 감명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이걸 해서 실제로 맞는지 또 한번 임상시로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 명리학 원전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뭔가를 고전 문헌에서 확인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재미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